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종목마다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요. 지수 자체는 뚝심 있게 올라갑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서도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자, 그 중심에는 우리 반도체 거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고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좋지만 2차 전지 종목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총 상위단으로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5% 넘게 급등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오늘 눈에 띄는 거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들고 온 XR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XR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 시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고, 기존에 잘 가던 전력설비와 전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신고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고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달리던 말로 올라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소외되고 있지만 그냥 내 종목,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반복되는 고민들 지쳐가신다면 랭킹쇼에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소외됐나 싶더니 다시 오르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02-325-8200번으로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 꼼꼼히 도와드리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을까요? 아네스님, 삼성증권, 증권주 반응 좀 오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46,0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 매도를 할지 더 갖고 갈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자, 에리즈님, 오늘 두 분 이상 컨셉을 맞추셨나요? 화면이 오늘따라 밝아 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둘 다 하얘요. 하얀 데다가 검정색 포인트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요? 맞춘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제 검정색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전화선이 꼬였다라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래요? 흑질백장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화선으로 볼 수도 목걸이에요.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확실히 저희 오늘 의상이 좀 맞아 떨어지게 보이나 봐요. 휴머니스트 님도 처음 인사 주시자마자 두 분 이상 커플이냐? 그리고 또 얼른 머스크 님도 커플룩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지현 님, 듬직한 창호앵커님, 톡톡 튀는 윤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리 님께서요, 주성 엔지니어링 갖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 36,650원, 비중은 10%입니다.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에 급락하고 오늘은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화선으로 보이네요. 멀리서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네라고 흑질백장님 함께 얘기해주고 계시고 한명원님께서는 제주 이쁜 할망 오늘도 출근 수고하십니다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요즘에 제주 이쁜 할망님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와주시는데 좋습니다. 매일매일 와주시면서 출석 도장 찍어주시면요. 단골로 확인해 드릴게요. 도장도 도장이고요. 상담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명희님, SPG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주식 농복구님, 에코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민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빵빠리님은 엑시콘. 역시 반도체 종목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물된 동사님의 글로벌 텍스프레이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또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키워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자, 인구의 날입니다. 오늘 세계 인구의 날로 꼽히고 있는데요. 1987년 바로 오늘 날짜였죠. 유엔이 세계 인구 50억 명 돌파를 기념해서 오늘을 세계 인구의 날로 지정을 했고요. 거기다가 유엔에서만 지정한 게 아닙니다. 2012년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따라서 인구의 날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구라는 키워드를 갖고 오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라는 키워드로 어떤 랭킹을 가지고 왔을까요?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주제는요. 자, 바로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지역을 꼽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가장 적은 지역을 알아봤거든요.
자, 보니까 눈에 띄는 곳, 혹시 잘 익숙하게 아는 곳 어디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아, 그래요? 옹진군은 인천에서도 그런데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저기가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네. 자, 그렇게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네. 있고요. 자, 그리고 경상북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영양군하고 울릉군이 울릉군. 있어요. 자, 그리고 강원도에 양구군이 있고 전라북도에 장수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각지의 지역을 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4년 3월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실제 가장 인구수가 적은 탑5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자, 혹시 여러분의 좀 아는 지역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유튜브 채팅창에 반응 좀 보겠습니다. 울릉도가 제일 적지 않나라고 네. 얘기해주고 계시고 군 생활을 했던 곳이 또 양구라고 하시네요. 어떤 분이에요? 지금 뽀남매님께서 얘기해 뽀라미님, 주셨어요. 그래요. 이 강원도 양구 하면은 사실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오. 힘들기로 유명한 곳이죠. 아, 그래요? 일단 강원도만 가도 무조건 힘들다는 게 눈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건데 네. 그 중에서도 양구군 이런 데에는 참 많이 군부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군 생활 얘기가 저는 뭐 나올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주인님도 울릉군이 섬이라서 적지 않을까 이런 이거 진짜 추측이 합리적인데요. 네. 섬이라서 적을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니님, 울릉군이 저도 1위일 것 와. 같네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요, 서당깨님, 장수군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란초님도 양구군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은 장수, 울릉, 양구 이 정도의 3파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그 결과가 나올지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투표창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거기 투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 1위 한번 투표를 해 주시죠. 지금 흑질백자님께서 옥천이 빠졌네라고 하는데 옥천은 사람 많죠? 많지는 않아요. 많지 군단이기 않아요? 때문에 오. 한 5만, 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네. 좀 뭐하지만 확실히 옥천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몇 배가 더 많아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볼게요.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여기 있는 탑5는 보통 어느 정도예요? 평균 정도가? 일단 모두 다 2만 언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힌트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차이가 뭐 아주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요 정도 힌트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종목 진단하러 떠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종목 진단이 오늘 초반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HP, SP까지 해서 뭐 SBB 테크도 반도체, 로봇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선택된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유튜브 아네스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올려주신 분 중에 하나죠. 네. 삼성증권 46,000원이고요. 10%의 비중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더 갖고 가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증거주들 흐름 좋습니다. 게다가 이거 보세요. 지금 언제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니 최근 들어서 거의 뭐 근 한 달일까요? 네. 뭐 음봉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데 36,000원에서 4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이 아네스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46,000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아직 매수 가격은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확실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아슬아슬 하실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까? 다시 내려가면 이거 더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런 고민들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 삼성증권입니다. 사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매수 가격이 높아서 46,000원 아직도 이 가격에 도달하기가 맞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조금 손실 본 정도에서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매수 가격 이상까지 기다릴까요? 네, 삼성증권. 근데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있는데, 마음고생을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매수하신 지도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고, 이제 막 올라오다 보니까 드디어 내 본절 정도 주변 가격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더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증권주들이 가장 호황일 때, 증권주들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까요? 네, 주식시장 호황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지수 보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가장 좋았던 때는 우리 차트 봐도 알겠지만 2021년입니다. 이때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주식시장이 호황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서 마진을 발생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았죠. 영업이익 양도 좋았고 근데 다시 한번 그 기조로 회복하는 게 최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지수가 좀씩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올라오고 있는 시기가 이제 최근에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삼성증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다, 저 PBR 주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거기에 가장 해당률이 좀 근접하게 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삼성증권처럼 금융주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 PBR이에요.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삼성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분기로 보자라면은 한 PBR이 0.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저 PBR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뭐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올 때마다 목표치를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저평가인 종목들을 PBR 1배 수준까지 주가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게 목표치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0.5배 정도 대에 머무르고 있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저 PBR주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주로도 볼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증권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닝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외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정책도 좋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굳이 이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많이 올라왔네 덜어낼까? 보통 그렇게 팔면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을 좀 객관화해서 보자라면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전고점 구간이 이제 5만 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이 구간까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이렇게 일직선으로 지금처럼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조정도 나올 거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순간이 발생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5만 원이 가도 PBR 기준으로 보면은 한 배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면 PBR 한 배 되려면 지금 거의 9만 원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맙시다. 우리가 고생한 기간도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해도 되는 종목인데 여기서 마음이 불편해서 파는 상황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인 거고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타겟을 하시고 모멘텀이 계속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금융주들이 계속 잘 가요. 그러면 일부 비중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비중 가지고 더 위에서 파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여유롭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조급하게 보지 마셔라 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이 종목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까? 정말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하시죠? 빨리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에 손절을 각오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좀 보유하시면서 5만 원대까지 가져가셔도 무리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서름 수익으로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스님의 삼성증권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3증 저도 보유 중입니다요. 이렇게 그래요? 얘기해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종목들 네. 매 순간순간이 내려가기만 하리란 법은 없잖아요. 한 번쯤 돌아오는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실해서 수익으로 돌리는 경우들 여러분 모두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유난히 또 상당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요. 진짜 이 분위기가 슬쩍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맞아요. 게 이 상담이 많이 올라온다? 그렇다는 건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온다는 그쵸.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장이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 하고 어렵잖아요. 종목 진단은 안 없어요. 올라오고 거의 불평불만만 그쵸, 올라오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종목 진단이 올라온다? 이거는 희망의 불씨를 보신 겁니다. 자, 게다가 태일 신당님의 이 말씀. 이제 포스코홀딩스 정신 차렸나 봐요. 제발 술 취한 듯 걷지 말고 똑바로 위로요. 으차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바꿔서 네. 그동안 고생했던 종목들 윗방역으로만 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장 코스피가 새로 또 기록을 써내긴 했지만 맞아요. 그리고 강한 종목들은 강하긴 합니다만 오늘도 내려가는 종목들은 꽤나 그렇죠. 많거든요. 자, 그래서 소외됐다고 그냥 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도 듣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얘기들 같이 접하시면서 여러분의 종목들 전략을 새로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창호 앵커의 네. 아주 귀여운 퍼포먼스까지 잘 봤고요.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다음 종목도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지 한번 가보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보영님의 종목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매수가를 들고 계신데 44,050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요새 좀 시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이 좀 오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요새 다시 한번 좀 기대감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 이제 멈춰주는 느낌인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6월 한 달 동안에는 대왕고래 내에서도 이 종목이 거의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30% 그냥 빼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무섭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종목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전에 페인트 칠해야 된다고 페인트 주도까지 날아갈 정도였으니까 종목이 막 40개, 50개가 해당 테마에 속해 있을 정도로 이제 국내 테마주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규모가 큰 테마로 분류를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 종목 보라고 했던 건 첫 번째가 한국가스공사였고 두 번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실제 수혜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종목이었고 실제로 시추 이후에 뭔가가 실제로 발견이 돼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면 이 두 개의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테마주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중심주들은 제가 항상 모멘텀이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려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보세요. 그러니까 원웨이로 올라갔고 원웨이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잡아볼 만한 가격에 잡아봤다라고 저는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네, 회보가 지속이 되다가 단기 낙폭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왜냐? 대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간 이 수많은 수급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통은 모멘텀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한국공사가 올라갔던 여기랑 이 한국가스공사의 기업 가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보면은 지금 딱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이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 가격에 볼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잘 사셨고 지금부터는 이제 내려갈 때 어디 단계에서 추가로 담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뷰에서는 4만 원 정도대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더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오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방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 적절하게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뭐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도 잡으시면 되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4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 잡아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슈 자체가 이건 단발성 이슈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 단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프로젝트인데다가 사이에 들어갈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정유사들 그리고 큰 석유 관련 기업들도 여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우산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하반기 초에 선정도 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만큼 그러면 추가로 어떤 기업이 여기 합류할 것이냐 가능성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추가 테마로 인한 수급 발생이 다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올해 12월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막 너무 급하게 볼 필요도 없고 기간 자체도 여유
여유롭고, 다만 수급이 좀 어느 정도 돌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순환매. 지금처럼 순환매 장세에선 수급이 한번 돌고 나서 이 대왕고래에 수급이 들어오는 순서가 또 올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멀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기다려보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올라갈 때 단기 뷰로 좀 보셔야 됩니다. 테마는 보신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반등뷰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적절한 수익 실현 있죠. 한 10% 내외 정도의 단기 수익 실현으로 비중 줄이고, 그리고 좀 더 볼 것들은 적은 비중으로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씩 비율을 줄여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보유 비중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 모멘텀을 들고 가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종목 지켜보면 좋다라는 게 한 가지 지금 한국가스공사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까요? 흑질백세님, 창호 형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보다 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보신 거죠? 좋아 보여요, 표정이. 그래요? 네. 저 항상 원래 이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표정이 달라요. 오늘은 뭔가 되게 장난기도 많아 보이고요. 그래요? 애교도 많아진 것 같고요. 사실은 몸은 굉장히 피곤하긴 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지금 솔직히 기분이 좋긴 합니다. 왜요? 왜냐면 토요일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 친구들이랑 동생이랑 해서 이거 홍천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가서 그거 있잖아요. 그 수영하는데 수영장도 갔다가 펜션에서 고기 꺼먹고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놀 생각에 벌써 신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참 이런 사람이에요.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밖으로 다 보이죠. 자, 그리고 동일랑이님, 전문가님 목소리도 좋으신데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시네요. 김근우 전문가님 진짜 여러분 비주얼뿐만이 아니시죠. 게다가 이 차분하게 실력도 진짜 같이 갖춘 정말 대단합니다. 서당깨님이 네. 토요일에 비나 왕창 오게. 당연히 무슨 아니에요. 제가 날씨 예보 지금 계속 보고 있단 말이죠. 이번 주말에는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비 와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비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갈 건데 어차피 수영하는데 비 와도 괜찮잖아요. 바닷가 갈 거 이건 아니니까. 어때요? 흑질백자님은 이번 주 주말 출근하세요. 출근은 안 할게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현철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챔피언님, 웰빙시대 홍천 좋다요. 자, 주식농부꾼님 제2호 종목진단 네. 요청까지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랭킹쇼 주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딜지 5위부터 말씀드릴 텐데, 잠시만요. 아까 제가 여기다 2만 명 언더라고 말씀드렸죠? 착각이었습니다. 2만이 아니라 3만 명 언더였어요. 언더. 자, 그러면 5위는 과연 몇 명일까요? 네. 어딜까요? 띄워주시죠. 어딜까요? 자, 강원도 양구군이었습니다. 오. 여기 강원도 양구는 2만 1,000명 정도 이렇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강원도 양구. 아까 이쪽을 1위로 꼽아주신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양구의 군생활. 아무래도 군생활의 추억이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악몽 같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 인구가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적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 군생활하는데 군부대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양구가 사실은 이 5개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5위로 2만 1,000명대가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거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4위가 남아있죠. 4위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5위 양구군과 인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네. 4위는 과연 또 어딜까요? 자,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1시 반도 다 돼가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종목이 인기가 좀 많았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찾아주신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강원도 홍천군의 날씨를 토요일 좀 봤더니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는데 일요일은 구름이 끼어 있어요. 1박 2일이면 괜찮을 것 같고 너무 또 질투나면 우리 그냥 홍천 따라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장 목요일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당일 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필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빠질 수 없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반도체주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이 나왔었는데요.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의 6거래일째 러브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시프트업입니다. 이 시각 현재 24%의 강세. 근데 불만인 게요. 오보가 너무 많습니다. 시프트업 따상 이거 다 아니고요. 그 제도 없어졌고요. 따상이 없습니다. 이제 따블인데 오늘 주가는 이 공모가가 6만 원이니까요. 장중에 30%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공모가 대비해서 23%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대했었던 하반기 IPO 최대어 시프트업이고요. SK하이닉스가 2.3% 상승하면서 고점 경신 이어나갑니다. 재룡 산업이 6%, 7%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면서 1,51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 경신 오늘 시도를 하고 있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습니다. 앞서서 국가기관 전력망 건설을 위한 그 구축에 사용되는 금구류를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대한전선도 오늘 주가 4%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좀 푹 빠지는가 했더니 다시 한번 이 중심값을 회복을 하면서 횡보하던 부분까지 회복세를 보여주는 대한전선이고요. HPSP 바닥 확인했을까요? 이 종목 대형주 가운데 좀 부진했었는데요. 오늘 주가 쏩니다. 8%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원전주고요. HB테크놀로지 오늘장 3%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 거래일까지 주가 좋았었죠. 그런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약세에 전환을 했고요. 이 수치가 좀 다르게 공시가 됐던 것이 실적이었습니다. 적자를 흑자로 잘못 쓸 수도 있군요. 흑자로 써놨는데 잘못 공시가 돼서 적자로 정정 공시를 했던 유리기판 관련주 HB테크놀로지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장 5% 플러스 기록하면서 배터리주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포스코 그룹주 좀 보니까요. 2차 전지 소재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상반기 중에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지을 계획이었지만 전기차 캐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IR이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사업 전략 발표가 예정돼 있지만 자금 조달 계획은 모든 것이 결정된 이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바이오니아가 이 시각 현재 9.8%까지 상승을 기록하면서 10% 가까운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탈모 화장품 코스메르나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와 함께 주가 뛰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7%까지 상승하면서 역시 로봇주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돌아설지에 대한 기대 오늘 갭상승까지 보여줬는데요. 7%까지 상승을 하면서 85,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가 3%의 하락 기록하면서 약간 고점 찍고 기울고 있고요. 한전산업이 4.5%의 하락, 원전 플러스 ESS 관련주입니다. 램테크놀로지가 10%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램테크놀로지 9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투자로 해서 특허 출원 제품에 대해서 전용 생산 설비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의 필수 화학 물질인 불산에 자동화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MP가 주가 27%까지 급등,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했다가 현재는 27% 플러스로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XR 플랫폼에 대해서 올 하반기 발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면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CCS가 최근 바닥 찍고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죠.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에서 다시 살아날지 주목되고 있고요. 한중 NCS가 소폭의 플러스권 기록하면서 여러 겹테마를 갖고 있는 한중 NCS 오늘 검색 많이 됐습니다. 대원전선이 0.9% 마이너스, 에코프로가 1%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 양봉 좋습니다. 정말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 남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7월 들어서 주가 상승폭을 보시면 벌써 이달 들어서 30% 넘게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해적 케이블 관련주입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램테크놀로지 유리기판과 투자 모멘텀으로 주가 우상향 할 수 있을까요? 네, 램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쪽으로 하는 전문 회사인데 이 분위기가 아주 좋죠. 특히 유리기판 이런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설 투자 얘기 나오면서 장중에는 20%를 뛰었다가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10% 강세입니다. 와. 자, 6,340원. 아직까지는 전에 나왔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미래, 이 향방이자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램 테크놀로지 앞으로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종목이 될까요? 네,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좀 별개로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유리기판의 모멘텀은 약간 거리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리기판처럼 이제 차세대의 뭔가 획기적인 산업의 중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2차 전지로 보면은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산업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뀌겠구나 하는 시점들도 존재하고 바뀌게 만드는 어떤 소재도 존재하고 이 키워드들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왜 별개로 놓고 봐야 된다고 하냐면 이 유리기판의 중심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C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이 그래요. 실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도 또 존재하고 다만 중심에 있는 건 이 두 개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기판은 아직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유리기판 아직 없고 SKC가 이제 가장 빠르게 좀 개발을 완료할 것 같은데 가장 빠르게 했을 경우에 내년 초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상용화 단계를. 자, 그 말인 즉슨 아직은 없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의 출발점이 시작될 텐데 자, 그러면 그때 이 모멘텀을 이끌어갈 건 누구고 따라가는 건 누구냐 이런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램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반도체 소재단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 삼성전기랑 TGV용 식가객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부터 이제 좀 주가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는 시가총액 8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상당히 소형 기업이고 물론 실제로 개발을 하고 또 그게 상용화 단계에서 수많은 수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를 접해봤을 때 테마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이 같이 가던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한 7월, 8월까지 2차 전지가 시장을 중심주로 해서 이끌어갔는데 그때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면서 붙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중심주들 말고. 근데 뭐 레몬이라든지 그 당시에 사실 재무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이 있었어요. 뭐 EG라든지 지금 과거로 살짝 돌아가 보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2차 전지단에서 전고체 배터리 하는데 그 기업들이 기억이 나던가요? 안 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또 다른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애들이 점점 더 가시권 안에 올라오고 있고 수많은 붙어있던 기업들은 떨어져 나갔어요. 해당 테마에서. 그런 시간이 점점 도래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램 테크놀로지가 우상향 하겠는가는 불투명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 램 테크놀로지를 트레이딩할 수 있겠는가는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잘만 잡으면 좋은 분석을 통해서 기술 분석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잘 잡으면 뭐 하루만 해도 10% 20%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트레이딩 뷰는 유효하다. 다만 우상향은 불투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유리기판은 우상향 하겠는가로 보면 저는 당연히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때 그리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반도체 기술력이 올라갈수록 계속 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발열에 점점 강한 소재가 필요한데 기존에 들어갔던 플라스틱 기판 같은 경우는 열에 지금 개발단에 발생하는 반도체 열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 강한 소재를 써야 되는 거고 비용 자체 코스트는 훨씬 올라갑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유리기판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의 핵심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우상향 기조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붙어있는 애들은 트레이딩 뷰로만 보자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여기서도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네요. 핵심 종목들은 꾸준히 우상향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붙어있는 어떻게 보면 주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들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도 좀 신중한 관점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 또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 들어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미라링커의 그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이분이 좀 다치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 전화 통화할 때 뒤에서 들었거든요. 네. 참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링키쇼 가족분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임리얼님 한창 때니까 금방 회복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 오셨군요. 역시 옵션 만길답게 선물시장 요동치는 중이네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장중 6,500계약까지 매수했던 외국인이 빠르게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다. 현재 달랑 710계약을 매수 중이다라고 시장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은 계속 들어옵니다. 스텔라 루나님의 원택이군요. 원택? 이 윈택인지 원택인지 잘 안 보였는데 안 보이죠. 보니까 원택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젠가요? 종목 진단을 했던 종목이죠. 고생을 참 네. 많이 하고 있는 급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고민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크레이지 골프님의 이야기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곤란한 일 있나요? 아니요. 너무 귀여우시고 매력적이신데 이런 거를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해요. 그래요. 뭐 다 말했으니까 빨리 다음 얘기할게요. 자, 와, 이거 읽을 줄은 몰랐네요, 설마.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얼른 머스크님의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볼 수 있을 텐데 현대오토웨버 볼게요. 네. 현대오토웨버는 매수 가격이 20만 원입니다. 비중은 많지는 않고요. 5% 갖고 계십니다. 계속 보유하면 익절할 날이 올까요? 하면서 이거 눈물을 한 방 흘리셨거든요. 왜 이럴까 싶은데 보시죠. 이전에 있었던 주가 수준을 한 20만 원 수준을 아마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 가격이 잘 안 오죠. 이 현대오토웨버가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이 있으면 사실 그전에는 한 번씩 급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강하게 올라가기 싶었는데 생각보다 막 아주 에너지틱하게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만 6,200원.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더 힘을 붙여서 20만 원까지 가줄지 아니면 여기 또 소외가 되는 건지 현대오토웨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오토웨버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익절 가능할까요? 자, 일단 종목을 보는 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은 잘 보셨어요. 현대오토웨버는 국내에서 실제 자율주행을 가지고 볼 때 몇 개 안 되는 수혜주입니다. 지금 요즘 테슬라가 되게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테슬라를 진짜 전기차를 파는 기업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으로 봐야 되나? 또는 인공위성처럼 우주항공에 대한 기업으로 봐야 되나? 저도 이제 가끔 헷갈립니다. 굉장히 다각화된 사업을 규모 있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멘텀으로 테슬라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제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국내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가장 잘 움직여주는 모멘텀은 사실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이거 로보택시 모멘텀도 지금 남아있고. 그럼 그랬을 때 해당, 자율주행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누구냐? 현대오토웨버예요. 다른 종목들 있죠. 뭐 라이콤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테마주들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연계될 가능성은 현대오토웨버가 가장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목은 되게 좋아요. 근데 들어간 가격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저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막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닌데 저점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상승을 해준 상태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본절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현대오토웨버는 본절가까지는 지금 당장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물론 일자 반등으로 오진 않겠지만 조정이 발생하면서 지금처럼 자율주행 모멘텀이 점점 가시권 안에 들어올 때마다 현대오토웨버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에서 우리나라 대장이니까. 그러면 먼저 반응을 이렇게 하면서 갈 텐데 저는 근데 이 20만 원 위에서 한번 파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실제 상용화까지 국내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산업인 거는 분명합니다. 성장 산업은 맞습니다만. 그러면 솔솔 모멘텀이 불어올 때 우리는 적절한 가격이 일단 팔고, 얘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매출이 나오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조정이 옵니다. 모멘텀만으로 쭉쭉쭉 우상향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또 한번 내려옵니다. 그러면 좀 더 밑에 단에서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현대오토에버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의 모멘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이에 따라서 매수를 하신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 모멘텀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또 자율주행으로 추가로 받고 있는 뭐 HL 만도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포함됩니다만, 결국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우선 반응하는 건 아직까지 현대오토에버거든요. 당분간 이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한번 팔고 내려오면 다시 잡자,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게 지금 상태에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자주 찾아주신 분을 저희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얼른머스크님의 종목 진단이었는데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화기애애하게 종목 진단을 했는데, 네. 이거 저와는 여러분 많이 틀어지실 생각이신 건가요? 왜 저한테 의문의 패배금들을 많이 안겨주시는 거죠? 자, 아임리얼님, 아주 자연스럽게 유창호 아나운서님, 너무 늠름하시고 매력적이신데 당연히 누님이 있으시겠죠. 저는 왜 당연히 누님으로 가는 거죠? 누님을 네. 만나실 나이신가요? 아니 제가 제 취향을 말한 적이 없는데 연상인지 근데 연하인지 취향에 대해서도 채팅창에 올라와 있던데요. 이상하게 그 얘기들이 제가 풀지도 않았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네. 미라네코님 어떻게 저 취향을 약간 아셨네요. 그래요. 아임리얼님, 네. 우리 집 고양이가 저렇게 생겼는데 소개시켜드려요. 고양이를 키우라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이랑 데이트를 하러 가라는 건가요? 이거 오늘 참,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만한 내용들이 말도 더듬게 되네요. 자, 그럼- 누님들이 좋아할 상이라고 하시네요. 그런 거 축하드립니다. 괜찮죠. 네, 감사드려요. 축하드려요.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볼까요? 아니, 이거 아니지. 잠깐, 랭킹쇼 주제 알아봐야죠. 봐야죠. 3위 보고 가야죠. 자, 오늘 랭킹쇼 주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구의 날 특집이거든요. 가장 적은 지역, 탑5인데요. 그나마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강원도 양구군이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4위가 5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다. 자, 그러면 4위 한번 공개해 드릴 텐데, 4위는 어딘가요? 4위는요? 네, 전라북도 장수군입니다. 진짜 몇 명 차이가 안 나죠? 자, 양구군이 21,023명이었고요. 장수군은 28,843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100명, 2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자, 전라북도 장수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탑3가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3위도 별 차이는 안 나요. 3위도 비슷비슷합니다. 3, 4, 5위가 비슷하고요. 2위가 좀 확 줄어들고, 그리고 1위는 거기서 더 확 줄어듭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현재 남아있는 게 뭐죠? 경상북도 영양과 울릉, 그리고 인천 광역시 옹진군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추측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그럼 해야 될 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겠군요. 네, 이번에는요. 오늘 이 랭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것도 맞춰주실 것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뭔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등장하실 것 같은데 토마토 투자 클럽에 벌써 나오셨네요. 이중복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야, 진짜 하다 저런 걸래요? 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만 전문가님. 얘기할게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출산 장려 정책 쓰는 전문가 알죠? 증권 전문가 중에. 인구가 애국이요, 인구가 무기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도 지금 28인가? 9인데 애가 둘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저거는- 할아버지시죠. 저거는 좀 거시기 하지만 4등하고 5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거 내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유창호 앵커한테 기습적으로 나도 넌센스 하나 낼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이거 맞으면. 자,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길. 200 그거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 울릉도. 100% 울릉도 쪽이 인구가 제일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나는 인천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강원도가 많습니까? 그쵸? 저런 거가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인천이 3등이겠죠? 그러면 경상북도 영양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저거가 2등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인구가 제일 적은 도는 울릉도 그 다음에 영양군 그 다음에 인천 1, 2, 3인데 문제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틀리게 하려면 저 분명히 저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인천이 어쨌든 경상도보다는 저기 하고 그 한 번만 더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역으로 이거 문제 누가 낸 겁니까? 저요. 유창호 냈습니다. 앵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뭔데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 그럼 어딜까요? 경기도 아니에요? 와, 그걸 맞추네. 대부분 서울이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부산 갈매기. 부산.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끝! 아니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왜냐면 서울보다 경기도가 인구가 더 많아졌을 쯤에 네. 제가 그때 수능에 한국지리 공부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인구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 그래서 알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아니 오늘도 제가 이거 고심해서 준비한 순서인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정답이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도 일단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도 함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그냥 통계 그대로 갖고 온 거라서 함정을 제가 맘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자, 어쨌든 뭐 그 얘기를 네. 한번 이따가 제대로 한번. 네, 전문가님. 자, 그럼 넌센스 나도 한 수 들어갈게요. 뭐죠? 네. 인천이 나왔으니까 이거 유창호 앵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잘 가니까 기념으로. 인천 앞바다와 반대되는 말은? 저 이거 알아요. 인천 앞바다와 반대말. 넌센스예요. 인천 뭐지? 시간 없어요. 잠깐만요. 인천 앞바다와 반대말은? 아니, 시간 있어요, 이거?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뭐야? 인천 엄마다. 진짜요? 인천 엄마다. 그거 하나만 더. 종목 넌센스 가요. 마지막 문제. 대신 오늘 종목 분명히 5개 해드릴게요. 네네네. 유창호 앵커께 질문합니다. 전국에서 출석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지방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니에요. 출석률이 가장 높은 대학교. 땡! 모르겠어요. 가야 뭐죠? 돼.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가야 돼. 한번 가볼까요? 자, 종목 진단으로 자연스럽게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어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게 막상 네. 물어보니까 모르겠네요. 넌센스 저 원래 잘하는데. 첫 번째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가봐요. 네, 행복주식님의 종목입니다. 네. HB솔루션이고요. 7,000원 10% 추가 매수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좀 흔들리네요. 오늘 많이 흔들립니다. HB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크게 빠졌죠. 계열사가 좀 공시 문제가 좀 얽히게 되면서 어제 급락장세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단기간에 몇 배가 올라왔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HB테크놀로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이렇게 받게 되면서 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어떤 센스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 이렇게 급락을 네.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HB솔루션입니다. 진단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진짜 어려운 건데
요새 반도체가 실금실금 흘러내리고 유리기판도 요새 좀 실금실금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뭐 좀 전에 이윤재 앵커가 얘기했듯이 일단은 이 주식은 어제 원래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이런 걸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좋은 주식이라 많이 올라갔는데 이 주식은 이 흔들리는 게 되게 심해요. 근데 이제 이 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데 나는 이 사람한테 이거 추가 매수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한다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이 추가 매수 되는 시점이 맞는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다른 분들이 이걸 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밀린 주식은 이게 다시 돌 때도 한 방에 곧바로 도는 게 아니에요. 약간 늘어지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걸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5% 정도만 추가 매수하되 내일 이후에 기술적으로 다시 7,000원에서 7,300~400원 정도로 가면 여기서는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든 뒤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10,000원짜리가 불과 몇 거래일 만에 6,000원대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기보다는 6,000원을 안 깨는 수준에서 아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7,400~500원쯤으로 반등 나오게 되면 일단은 팔고 나서 주가의 추이를 살피고 이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뭐 시청자 지금 종합이 오늘 신고가 뚫었어요. 지금 실시간 참여자 2,000명, 2,500이 넘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그래도 1,800명 정도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살 주식은 2차 전지죠.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잘 가는 주식이 있고 지금 약한 주식도 있거든요. 네, 요런 걸 좀 가리셔야 돼요. 아직은 장이 차별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결론. 6,000원을 크게 깰 확률은 떨어진다. 추가 매수 가능은 한데 추가 매수를 하든 안 하든 7,200원에서 7,500원 언저리로 조만간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 빠져나오셔라. 그리고 만약에 이 주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HB솔루션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실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6,000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7,400원, 500원 구간에 반등은 올 수 있으니 그때는 빠져나와라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1,520명 정도 시청을 하고 계신데 1,800명 뚫게 되면 반도체랑 2차 전지 이야기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HB솔루션 첫 종목부터 참 어려운 종목 진단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좋아,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급락이 나오면 기회야! 라고 그러면 들어갈 안 수 돼요.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네. 급락이 나왔을 때 바로 되돌려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은 역시나 많이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K미성님의 포홀이고요. J2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부터 해서 역시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이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또 크라우드웍스 이런 종목도 있고 라파스도 있는데요. 네. 많은 종목들 최대한 많이 가보겠습니다. 포올은 계속 올라오네요. 이거 뭐예요? 포스코홀딩스가 확실히 이게 진짜 고생 많이 했다가 오늘 갑자기 급반등이 나오니까 네. 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도와드려야죠. 뭐 어쩔 수가 가야죠. 있나요? 네. 휴머니스트님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409,000원에 20%. 사연은 딱 간단하게 이런 말씀 딱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고?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35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때만 해도 분위기 정말 말도 안 됐던 거 네. 기억나시죠? 포스코홀딩스 진짜 던진다 만다 아마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더니 오늘 하루 만에 양봉을 좀 길게 뻗거든요. 이러다 40만 원 바로 노크를 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포스코홀딩스 그동안에 고생했던 게 많아서 이거 지금 한 번에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올게 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이거 지금 진단 시청도 무지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올게 왔다라는 표현보다는 뭐 포스코홀딩스 잘 가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유창호 이윤재 앵커는 몰라도 유창호 앵커하고 내가 미스터 진단하는 종목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가 한번 서는 날이 신호탄이고 아무리 늦어도 38거래일 안쪽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 막 그럴 때 이건 진행자가 아주 그냥 텐션이 높아졌던 바로 그 주식,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 음악 깔면서 사연 읽어주고 했던 바로 그 주식이지 않습니까? 말하면 씨가 되는 전문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씨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도 사실은 무겁게 행동해야 되는데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뭐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잘은 모르겠지만 저 슬쩍 기사 나온 거 보면 IRA 혜택의 그 확정 소식에 그 칠레산 리튬 관련한 그 이슈가 지금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강한 거고, 그다음 하나만 얘기해 주면 그거의 당사자 보면 포스코 엠텍도 아침에는 움직였는데 이렇게 물량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되고 그래서 무겁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뭐 그 얘기 아니어도 보세요. 이제 슬슬 증권사에서 레포트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거 뭐 증권사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2차 전지는 안 좋은 기사를 내기보다는 지금 지수가 레벨업이 됐고 3,000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2차 전지가 올라가야 3,000 넘어가지, 안 그러면은 3,000이라는 숫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참고하되 이제 드디어 악의 구렁텅이 벗어나는 거고 더 사야죠. 저거 포스코홀딩스를 20%만 갖고 있습니까? 나는 포스코홀딩스는 최소 30에서 그죠? 조금 더 해도 되지만 몰빵은 안 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딱 저분이 산 가격, 그죠? 저분이 산 가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종복이가 봤을 때 42자 언저리까지는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은 시청자 1,800명. 결론, 포스코홀딩스 아직은 이걸 세게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말이 씨가 되는 걸 갖고 얘기할게요. 예전에 내가 2022년도에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드디어 내가 포스코홀딩스라는 걸 보여주니 물음표. 포스코홀딩스 장기 투자용이지만 드디어 단기적으로도 잘 갈 거니 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냥 가세요.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40만 5천 원에서 42만 원 언저리가 저항일 수 있으나 그거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다. 무겁게 가라. 끝. 네,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믿고 가고 네. 무겁게 가라.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4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그래서 반응이 확실히 좋아요. 맞아요. 김MS님. 53층인데 올 날이 오겠죠.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투자영매님 안녕하세요. 기대합니다 하면서 등장을 해주셨고, 우아한 포스코님, 우아 힘난다. 저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엠텍 삼형제 가자. 아, 이래서 그래서. 닉네임이. 그래서 포스코님께서 이름이 우아한 포스코였군요. 네.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 엠텍, 와 대단합니다. 아니 이번에 진단을 시작할 때 미스터 진단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원래 그 지난해 미스터 진단에서 올해 그 지난해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의 질주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네. 이미 한 달 전인가? 그 전부터 포스코 그룹주를 이종복 전문가께서 엄청 강조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포스코 그룹주가 너무 무거운 종목들 아닌가? 왜 저렇게 강조를 해주시지? 안 했는데 믿으셨군요. 근데 그때 그 다음 조금 지나서 엠텍부터 막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하시는데 그 분위기가 확신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 이 점을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볼게요. 예. 유튜브에서 정은미님의 종목까지 살펴보고 저희 랭킹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제죠? 네, 라파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같습니다. 네. 29.99%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12,700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평단가가 16,800원이고요. 지금 보유 비중은 5%. 그래도 얼마 되진 않습니다. 오늘 상해가네요. 얼마나 갈까요? 무타기를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와.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바로 며칠 전에 좀 최저점 찍었던 종목인데 붙이는 위고비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진짜 상한가를 이렇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네. 코로나 때 한창일 때는요. 8만 원도 넘겼던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이 비만 쪽으로만 엮이는 게 아니라 또 뭐 치매, 뭐 여러 가지로 엮이는 종목이라서 또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밀렸던 맞아요. 종목이라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상시에 좀 봤던 주식이라 조금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개인들 무덤이었던 주식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저분이 매수한 가격이 16,800원이면 요쪽 어딘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저점 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저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토막을 내는 게 지금 2분기 장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라파스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오히려 2분기에 지수가 신고가를 갈 때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대신 2분기에 올라간 것 중에가 이제 화장품, 전력설비, 음식료 쪽은 2분기에 올라갔어요. 전력설비를 제외하고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 아직 고점에 떠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얘기해 줄게요. 이 주식은 당뇨, 비만 뭐 관련한 그런 기사가 있는 주식이고 여기 지금 보면 상한가를 친 게 위고비 해가지고서 일상이 10월에 종료해가지고서 이 수조원 막 이런 것까지는 믿으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일상이 종료됐으니까 나중에 2상 기사도 있을 거고 3상 기사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식도 드디어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간 거고 저분이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15,000원에서 16,000원 언저리 여기거든요.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한번 부딪히는 거예요. 대신 저분이 이거를 16,000원에 들어가서 9,000원까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것은 비중도 괜찮고 나름 저점 매수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길게 가면 이 가격보다는 높아질 거예요, 아마. 대신 이거는 어떤 기사에 움직이는 거라 내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이윤지 앵커가 이종복이하고 방송 뭐 몇 번 하더니 포스코홀딩스 얘기할 때와 요거 분명히 다를 거예요. 대신 내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리스키해 보이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서 물릴까 봐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진단해 준 거예요. 저 사람 기준에는 이거는 뭐 시청자 1,800명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가져가면 이거 다른 사람들 이 얘기 듣고 따라하면 안 돼요. 이 주식은 아마도 이자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테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끝.
네, 조금은 유의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힘들게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벤트 그리고 뉴스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지금 들고 계신 분, 상담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숫자가 2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16,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될 때는 한 번은 저항을 3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파스 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꼭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종목 진단을 슬쩍 옆에서 보시다가 네. 이거 이 자리가 가는 거야? 연말 오케이 하고 지금 매수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는 참고를 하라는 맞아요. 거지 중간에 이 자 간다고 했어도 막 흔들리면요. 이 종목 잘 모르고 그냥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네. 점 꼭 한번 기억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요? 네. 자,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 돌아보고 있는데요. 3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사실 4위, 5위와 인구가 비슷합니다. 다 별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한데. 자, 강원도 양구군, 장수군에 이어서 대한민국 탑5 가장 적은 지역정이 있는 3위입니다. 아까 전에 옹진 얘기 인천 역시 맞으셨네요. 옹진이네요. 맞네요. 2만 명 조금 넘어섭니다. 네. 맞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또 1, 2위가 다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일단은 뭐 3위가 이종호 전문가 의견 네. 그대로 인천광역시 옹진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설명드릴 텐데 1, 2위만 남아 있죠. 네. 공교롭게도 다 경상북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양군과 울릉군인데요. 네. 한 곳은 15,000명, 한 곳은 10,000명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힌트를 드리고 1, 2위 직접 그 숫자는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랭킹 3위까지 한번 맞춰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또 1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집중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미란 앵커님, 나와주세요. 양대 지수는 혼조 양상. 오늘 달러 원 환율은 하락세 4원 이상 뛰면서 원화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시간 이내 검색된 종목 먼저 1위는 삼성전자. 조금 전에 장중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좀 저점을 낮추고 있네요. 1% 하락으로 87,000원 선 86,9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프트업이 계속 순위권에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8%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YM택이 20% 넘게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장중에 고점에서 그리 멀지 않게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EV 릴레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EV 릴레이를 현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ESS 쪽에 들어가는 부품 릴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 SDI가 미국 기업과 ESS용 배터리 납품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아직 후속 기사가 좀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규모가 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일에 이걸 수주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 수주 물량 가운데 ESS 가운데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ESS 관련주의 움직임 한중 NCS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보합권이긴 한데 장중에는 이 종목이 크게 11%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ESS 냉각 시스템, 배터리 화재 진압, 급발진에도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특허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중 NCS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많은 주목받고 있는데 5.5% 상승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7%까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재룡산업 오늘 고점 경신 이어나갈지 종가 기준으로 잘 살펴보시고요. 에코프로 머티 8%까지 상승입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보다 사실 이 종목이 상승폭은 더 크거든요. 8% 가까이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달 31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전구체 관련주, 거래 대금 가운데서 시장에서 8위에 포스코홀딩스, 19위에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오면서 배터리주 가운데 거래 대금 2위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 에코프로 머티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HB테크놀로지, 바이오니아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 악재와 호재가 있었고요. HPSP 8% 후반까지 상승, 샤페론이 22%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기도 했었던 종목이고요. 경부용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멘텀 나왔는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해서 전 임상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장중에 상한가 찍고 거래대금 동반을 했다가 현재는 22%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 4% 하락이고요. 유니테크노가 3.7% 플러스, 실리콘2입니다. 지난 1분기에 이 K뷰티 관련주 가운데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던 실리콘2가 또 나흘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전선이 4% 후반까지 상승, SK하이닉스 이 시각 현재 2.5%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엇갈리고 있는 하이닉스 더 강세를 띠고 있고요. LS 마린솔루션, 서진시스템, ESS 관련주죠. 4% 플러스 기록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넥스가 또 바이오 CDMO 관련주인데요. 2.7% 상승.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연봉 보셔야죠. 신고가 경신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 이후에 고점 경신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순위권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대원제약도 패치형 비만 치료제 해서 라파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지금 시장 로봇대 제약바이오 하반기 우선순위 섹터는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와, 요새 정말 질문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대 제약바이오예요. 하반기 우선순위 섹터 어떤 거 골라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새 콘메라 랭커가 상당히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HLB하고 대웅 쪽도 한번 했었고요. 이거는 내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체 섹터로 보면 제약주가 물건도 많고 좋은 게 많은데 제약주 중에 일부는 시세가 지금 터져서 분출한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주 내에서도 이제 시세 분출이 안 된 쪽은 이종복이가 보는 것들 중에는 한 대여섯 개 정도는 아직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로봇은 시세 분출이 난 게 없거든요. 근데 섹터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 섹터로는 제약주가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섹터인데 종목으로 얘기할 때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제약주는 그간 수년간 조종을 받았다가 머리를 들고 가는 거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로봇은 시세 분출을 주고 지금 조정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추세적으로 가기보다는 한두 번 정도는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통째로 얘기할 때 좀 어렵지만은 아마 이 정도 얘기면 알아들었을 거라 보고, 기대 수익률 쪽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로봇, 그 다음에 제약은 일부 급등한 거 말고 바닥 탈출형을 봐야지만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봇도 이거저거 보지 말고 두산 로봇 하나만 봐도 아마 될 거려. 대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두산 로봇도 우선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아니면은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시청자 1800 넘기세요. 내가 두산 로보틱스 내가 보는 마음속의 목표가 얘기할게요.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조건 9만 원 돌파는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이 됐을란가요?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좋다. 이런 질문 덕에 저희가 많은 걸 배워갑니다. 이런 내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섹터로 본다면 제약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로봇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로봇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해 주셨는데
1,800명 넘으면 목표가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궁금하시죠? 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663분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끝나기 전까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10분 동안 100명 조금 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1800명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네. 하죠. 자, 지금 보니까요. 와, 미라ning 질문 덜덜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었습니다. 윤재인님의 이야기. 얀얀님께서는요. 네. 와, 질문과 대답이 창과 방패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자, 지지님, 시클라메님, 하늘바다님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김현철님의 종목으로 가봅니다. 아모그린텍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1970원에 10%입니다. 아모그린텍의 현재 주가가 지금 매수가 근처입니다. 다행히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는데요. 11,120원. 그런데 아모그린텍의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도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더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을 엿볼 수 있을런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모그린텍입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두통색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게 왔네요. 이래서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들으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아모그린텍 그러면 아모로미오 아모텍이라고 하는 주식이고요. 이 정도 얘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좀 아는 주식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나를 잘 모르거나 이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 듣고, 이종복 방송을 실시간으로 열심히 봤을 거리라는 후회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맞고 틀리고 보면 되는데, 지금 아모그린텍은 이게 이제 리튬 인산철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자주 가끔 얘기했던 주식들인데,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대부분은 최근에 거래가 없는 게 단점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무슨 기사 봤을지 모르겠지만,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거나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걸 슬쩍슬쩍 보는 사람들은 YM텍도 아마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 4, 5개월을 사람을 그냥 진 다 빼버리고 지금 대박 급등하고 있죠. ESS 관련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섹터의 M+라는 주식도 오늘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래량 패턴이 다르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거래량이 쓴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모그린텍 요것도 내가 1800으로 놓을게요. 근데 이거 공책에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따가 기억나는 대로 아모르미오 아모텍 드디어 악의 구렁텅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거 좀 소형주니까 막 하지 마시고 막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캐시가 없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차별화장에서 2차 전지가 캐시가 지금 자신 있는 주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잇감이 된 거죠. 근데 개인들이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는 털리지 않는 게 좋소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털리면 여러분들만 나중에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면서 아모그린텍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청자 근데 이거 너무 소형주라 최소한 13,000원은 넘어가지 않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이었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악의 구렁텅이는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앞으로 13,000원 정도까지 일단 운을 떼주셨는데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800명까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1,740명 정도 네. 터치 나오죠. 여러분 조금만 더 네. 들어오시면 1,800명대까지 가면 아모그린텍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까지요. 자, 조금만 더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아직 더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있어요. 오후장에 전략 한번 들어보고 그 전략 들어보는 동안에 여러분이 1,800명까지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꿀팁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오후장 남은 시간의 전략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남은 시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CPI도 있고 내가 이따가 야간 방송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일단 오늘 밤 CPI가 예정치보다는 아마 높게 나올 거고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흔들리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종합이 400을 넘겨놨기 때문에 뚫고 나서 흔들리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흐름이라고 이 종목은 봅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흔들릴 때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과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업종 대표주들이 그렇게 될 거고 애지간히 지수가 밀리지 않고서는 최근에 소외받았던 주식들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으니까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AI 로봇 특히 로봇도 잘 봐야 되고 제약도 바닥 탈출형 잘 보면서 대응하시되 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지금 흔들리는 게 이게 지금 만기 게임인데 400에 붙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 외국인들이. 보다시피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을 7천억 을 살 때 지수가 딱 올라갔다가 지금 선물 매수한 걸 매도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서 변동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많이 올라간 것들 눌리고 밑에 있는 애들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는 아주 정상적인 거니까 업종 대표 대형주 최근에 많이 올라간 거 살려고 하지 말고 2차 전지서부터 이쪽 위주로 잘 보면 뭐 지수 왔다 갔다 해도 수익 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대단한데요. 전문가님. 아니 1800을 뚫었습니다. 아니 이거 전략을 짤막하게 해주시는 동안에 순식간에 100명이 붙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남은 시간 뭐 많지 않은데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두산 로보틱스 이거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하반기에 제약과 로봇 중에 어떤 게 좋으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두산 로보틱스 신고가 간다 봅니다. 대신 매일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에 10만원에서 11만원 언저리 정도까지 가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왔다리 갔다리 좌우당간 12만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 이거 실시간 다음부터는 2,000명으로 출발하세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두산 로보틱스하고 뭐였더라? 포스코홀딩스였나요? 그 뭐였습니까? MC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어떤 주식 마음속에 목표가 얘기한다고 그랬던 게 뭐였죠? 포스코홀딩스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고 라파스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라파스는 그거 너무 가벼워서 안 되고 네. 포스코홀딩스 이거 45만 원 안 가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45만 원도 1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연말 쪽으로 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거 45만 원 안 가면 주식입니까, 이게? 아니, 저 그냥 의댕이 끄댕이 다 올라갔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안 가면 말 안 돼요.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아는데 내가 1800명 넘어간 기념으로 소심하게 얘기했다. 끝! 아니 두산 로보틱스 신고가까지 네. 가능하다. 포스코홀딩스 45만원? 이거 그냥 1차에 불과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소심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툭툭 내뱉으신 것 같지만 다 이게 잡아놓고 있는 가격대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목표 지점이 정확히 설정돼 있는 것과 설정되지 않은 것은 심리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채팅창에 지금 네. 아모그린텍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아모그린텍 한마디만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모그린텍도 15,000원대까지도 열려 있어요. 대신 이 얘기 듣고 막 하시는 거 안 돼요. 거래가 더 들어. 이거 아모그린은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이 터졌을 때 확정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애들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원에 13,000원에 13,000원, 3,000원에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죠. 대신 하반기입니다. 진짜 끝. 더 이상은 안 돼요. 좋습니다. 안 돼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시간 통해서 더 많이 와주시면요. 네. 또 이런 정보 다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렉키즈 주제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의 날 특집이죠.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1위와 2위는 과연 이종목 전문가님 말씀 그대로일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오늘도 1등, 2등, 3등까지 다 맞춰주셨네요.
여러분 역시 울릉군이 섬에 사람이 좀 적어요.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양군이 15,000명으로 2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오늘도 싹쓸이 하셨네요? 아니 저걸 문제라고 내냐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울릉도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울릉도 얘기까지 온갖 얘기가 나오고 있는 랭킹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이종보 전문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이 독도입니다. 이종복입니다. 정말 이 변주가 날마다 인사말이 달라지죠. 자, 이종보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1시간 반이 너무 금방 지나갔어요. 네. 자, 랭킹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